안녕하세요. 체육 임용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시간 거 영상을 보니까 1.5배속으로 들으시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네, 배속을 조금 높여서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학 논술과 면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학 논술이 글로 쓰는 거라면 교육학 면접 시험은 말로 하는 겁니다. 면접 시험은 인성 면접이 아니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학 논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기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고요. 스터디를 한다고 했었을 때 뭐 분석을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화요일, 목요일 혹은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정하셔갖고 두 명이나 세 명이 하시는데 이때 할 때 한 문제 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답이 나왔다 말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전공 시험이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번갈아 가서 하면 셋이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하면 한 20분 혹은 30분 내면 금방 다 끝나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돌려주는 겁니다. 그 기출 문제는 같이 계속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과목은 독서 능력을 통해서 학습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가장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두 과목이나 세 과목 정도 묶어서 이제 하루에 두 과목이나 세 과목 정도 같이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그 읽은 거를 달력이나 플래너에 표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이제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영상을 올리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어떻게 그런 플랜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했으면 하는 과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사회학이나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 사회학을 가장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회학이 어떤 교수님의 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두껍고 양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요즘 보면은 사회학 책이 대부분 이제 단권화돼서 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300페이지 내외로 나와 있고요. 목차를 보게 되면 목차도 대부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회학적 이해, 사회 이론, 교육, 사회와 경제, 매스미디어, 정치, 경제, 여성 일탈, 집합행동 구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루에 한 50페이지 정도씩 읽어 나가시면 돼요. 하루에 50페이지 정도씩. 그리고 그 다음날 읽을 때는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50페이지까지는 조금 빨리 읽고 5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또 자세하게 읽고 그 다음날에는 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좀 빨리 읽고 100부터 150까지는 좀 자세히 읽고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적으로 학습을 하면 좋은데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하면은 그냥 50까지 읽고 다음부터 50에서 또 100 읽고 100, 150 읽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늘려서 뭐 60이나 70페이지 읽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읽어 나가시는데 중첩되는 부분을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겹쳐서 읽게 되는 부분을 많이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걸 양으로 만드시던가 횟수로 만드시던가 뭐 그건 이제 개인이 일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을 좀 많이 만드셔라 이런 내용이고요. 사회학 같은 경우를 먼저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회학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읽고 개념 파악하고 뭐 이해하고 암기하면 그 과목이 마무리가 돼요. 보게 되면 일단 스포츠의 사회학적 이해 같은 부분에서는 매번 시험에 나오는 영역이 있어요.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 어떤 부분 아곤, 아레아, 미미크리, 이링크스와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아곤, 아레아, 미미크리, 이링크스 요 개념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곤이 뭔지, 아레아가 뭔지, 미미크리가 뭔지, 이링크스가 뭔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물어보고 이거에 대한 이제 명칭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아곤, 아레아, 미미크리, 이링크스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이 구분을 해놓은
그 기준을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건 의지와 규칙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악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네 가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평면상에 보게 되면 네 개니까 사사분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의지와 규칙이 다 있는 거, 의지와 규칙이 하나씩만 있는 거, 아예 없는 거, 이렇게 나눠지게 되니까 악온이 개념이 뭔지, 그리고 그 기준에 있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고요. 그 예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예, 악온의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악온이 예를 들면 이제 스포츠와 관련되는 것들이죠. 뭐 복싱이나 골프, 양궁, 역도, 체스, 당구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이링크스와 관련되는 거는 이제 뭐 교과서에는 현지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미끄럼틀, 청룡열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악온은 의지와 규칙이 다 있는 거고, 이링크스는 규칙과 의식이 다 없는 거.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했었을 때, 기출 문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어떤 해에 그 개념을 물어보고 개념을 적어 놓은 후에 명칭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으면은 기본적으로 그건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얘가 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하고 스포츠 사회학 쪽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코클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이 코클리라는 학자는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언급이 됐어요. 많이 언급이 됐고, 예를 들면 스포츠의 핵심 요소가 이제 몇 가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체적 활동, 경제적 활동, 제도화된 활동, 내외적 보상에 의해 동기화된 참가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책을 자꾸 읽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시고, 그 중에서도 제도화된 활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 또 이제 4개로 나눠지거든요. 뭐냐면 이제 활동 규칙의 표준화,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활동 규칙의 표준화, 공식 규정위원회의 규칙 시행, 활동의 조직적, 전문적 측면의 강조, 경기 기술의 정형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이 코클리의 제도화된 활동 중에서 활동의 조직적 전문적 측면의 강조가 이렇게 시험에 이 명칭을 쓰는 게 나오는 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동 규칙의 표준화, 공식 규정의 규칙 시행, 활동의 조직적 전문적 측면의 강조, 경기의 전형화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활동 규칙의 표준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교과서에 있는 설명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활동 규칙의 표준화구나. 이런 거를 머릿속에 읽으시면서 파악하시는 거예요. 즉, 이런 지문으로 나오면은 이 문장에서 이거를 쓰라고 했을 때 활동 규칙의 표준화를 적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의 분류에서 또 많이 나오는 영역이 있죠. 그 어떤 왜냐면 맥킨토시의 분류였죠. 경기 스포츠, 투쟁 스포츠, 극복 스포츠, 그다음에 율동 스포츠. 요거 이제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경투극률이라고 해가지고 앞머리 따서 많이 외우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스포츠의 맥킨토시 스포츠 분류라고 나왔을 때 경기 스포츠, 투쟁 스포츠, 극복 스포츠, 율동 스포츠의 명칭은 당연히 암기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경기 스포츠가 어떤 거를 의미한다는 거를 교과서를 통해서 자꾸 읽으셔갖고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즉 경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한계 내에서 자신 또는 소속팀이 상대방이나 상대팀에 비하여 탁월성을 증명하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경기 스포츠가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교과서를 통해서 읽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가 어떤 거가 있는지, 뭐 육상이라든가 구기 종목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즉 경기 스포츠, 맥킨토시 스포츠 분류, 경기 스포츠, 투쟁 스포츠, 극복 스포츠, 율동 스포츠, 이렇게 4개를 딱 외우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약간 곁다리긴 한데 가장 위험한 게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만든 서브노트를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서브노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맥킨토시의 스포츠 분류에 경기 스포츠, 투쟁 스포츠, 극복 스포츠, 율동 스포츠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막 외우는 거죠. 맥킨토시의 스포츠의 분류, 경기 스포츠, 투쟁 스포츠, 극복 스포츠, 율동 스포츠. 그러면 정작 시험 문제에서는 맥킨토시의 스포츠 분류를 4가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임용 시험 같은 경우에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물어봅니다. 경기 스포츠가 뭔지. 즉 경기 스포츠의 예를 적어 놓거나 아니면 경기 스포츠의 개념을 설명해 놓으면 이 스포츠가 맥킨토시의 스포츠에 분류해 있을 때 어떤 스포츠에 해당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은 뭐 경기 스포츠, 투쟁 스포츠, 율동 스포츠를 다 적어 놓고 극복 스포츠에 대한 걸 설명을 해 놓고 적으라고 한다던가. 뭐 그 예를 적으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스포츠 사회학적 이해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 있죠. 구투만, 세평전압 관수기 여기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많이 외우는데 세속화, 평등화,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수량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기록추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속주의가 뭔가, 세속화가 뭔가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알고 있고 세속화를 외워야 되는 겁니다. 특히 많이 헷갈리는 게 수량화와 기록추구가 많이 헷갈려요. 수량화와 기록추가 많이 헷갈리니까 이 부분에는 개념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고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관료화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문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그 문장이라든가 그 예를 들었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제가 전체를 다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굵직굵직한 테마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사회 이론 측면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구조 기능주의 이론, 갈등 이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그리고 비판 이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 이론에 대해서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론의 밑에 하위에 구체적 또 이론이 있어요. 구조 기능 이론 같은 경우에는 파슨스의 이제 구조 기능주의라고 해서 아질 모형이 있는데 이 앞글자를 딴 거죠. 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댑션 적응과 관련되는 거고요. G는 골 어테인먼트 목표 달성. 그 다음에 I는 인터그레이션 통합.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패턴 메인테넌스라고 해서 잠재적 체제 유지.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잠재적 체제 유지를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적응이 어떤 설명이 나오면 이게 적응이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교환 이론 같은 경우에는 호만스의 교환 이론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분배적 정의 명제, 합리성 명제, 박탈 포함 명제, 공격 승인 명제인데 이제 이 각 명제에 있어서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명제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고 그 예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책을 읽어서 개념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교육까지 한번 해볼게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와 교육인데요. 이 스포츠와 교육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나눠지게 신체를 위한 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이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에서 신체와 교육을 스포츠를 통한 교육을 어떻게 나누나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신체를 위한 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을 나눌 텐데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지문과 예시를 적어주고 신체를 위한 교육을 그걸 적으라고 해요.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체육사하고도 연결이 되죠. 체육사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스포츠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이거 앞자리 따서 많이 외워요. 전사사, 뭐 교부편 이렇게 많이 외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의 순기능에 전인교육, 사회통합, 사회선도가 있는데 요게 어떤 의미를 전인교육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교과서를 통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인교육을 외우시는 겁니다. 알겠죠? 스포츠의 순기능, 전인교육, 사회통합, 사회선도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명칭을 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내 통합, 사회통합 같은 경우는 학교 내 통합과 학과 지역사회 통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역기능 경우는 교부편인데 교육목표 별기, 부정행위 조작, 편협된 인간 육성 이렇게 되니까 각각의 이제 하위에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그
세 가지를 외우시면 돼요. 교육 목표 결핍, 부정행위 조장, 편향된 인간 육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이제 체육학 교과서를 읽다 보면은 이 뭔가 이게 학술적 용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정행위 조장에 지금 위선과 착취가 있고 거기 제도적 무기력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도적 무기력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생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공식적 호소수단도 지니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런 학술적 용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암기를 해주세요. 내용을 알고 있고 암기를 요런 게 간간히 이제 시험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 교육까지 하고 내일부터 이제 사회와 경제, 매스미디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에는 이 사회화가 가장 중요해요. 사회화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내용은 많지만 사회와 경제, 매스미디어 이렇게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